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제가 본격적인 브루스를 들 수 있었던 음악도 음식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청국장. 그 청국장을 처음부터 먹기는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된장찌개의 맛을 충분히 안 다음에 그 다음에 도전하면 그 깊은 맛에 그 꾸리꾸리한 냄새마저도 그렇게 향기롭고 이렇게 되는데 처음에 들이대면 이게 뭐야 하고 도망가 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브루스도 역시 마찬가지죠. 된장찌개 같은 된장찌개도 이렇게 아주 이렇게 퓨전한 된장찌개 같은 그런 음악, 그런 브루스를 먼저 좀 익히고 나서 그러다 보면 저절로 이제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네 곡을 갖다가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 네 곡 중에 첫 번째 곡은 가장 브루스답지 않은 브루스 곡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초기에 멋모르고 들었던, 저는 락으로 들었어요. 레일라입니다. 엘릭 클랩턴. 엘릭 클랩턴은 정말 브루스맨 같아요. 그 음악의 아주 기본이 브루스에서 시작이 됐고 정말 그 세상에 브루스를 갖다가 알리는데 공헌에 공헌을 한 뮤지션이죠. 제가 그 60년대, 70년대 음악을 제 나이에 비해서도 좀 많이 알아요. 많이 들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중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갈 때 재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1년 동안 옛날에 머리 기르면 그냥 무사통과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재수할 때 머리 기르고 음악다방 돌아다니고 이러면서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나중에 음악잡지사 기자가 된 것도 그 시절 재수할 때 1년이 참 그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 같은데 그게 한 74년이에요. 그때 정말 락 음악이 아주 우리나라에서 폭발하던 시기였거든요. 음악다방도 정말 짱짱한 게 많았었고 이 레일라가 녹음된 게 71년이에요. 데릭 앤 도미노스라는 락밴드, 영국 락밴드 중에 전설적인 밴드가 있습니다. 엘릭 클랩턴이 주축이 돼갖고 만들어진 밴드인데 에릭 클랩튼이 미국 뮤지션들이랑 같이 영미 연합 밴드죠. 네. 데릭 앤 도미노스의 제목이 레일라 앤 어더 어소티 러브송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레일라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퓨전 브루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브루스인데 이게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노래라서 그때 음악 팬들이 정말 많이 들었던 곡이에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비틀즈 멤버 중에 조지 해리슨이 있잖아요. 조지 해리슨 와이프가 패티 보이드. 이 패티 보이드랑 66년에 결혼을 했는데 이 패티 보이드를 엘릭 클랩턴이 사랑했어요. 짝사랑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뭐 어떻게 돼가지고 77년에 패티 보이드가 조지 해리슨이랑 헤어지고 79년에 엘릭 클랩턴이랑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노래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엘릭 클랩턴이 조지 해리슨 와이프 패티 보이드에 대한 그 연정을 노래로 표현했다. 이 얘기가 지금도 거의 정설처럼 알려지고 있어요. 노래 가사가 레일라 나를 무릎 꿇게 만들어서 레일라 제발 레일라 내 조바심 나는 걱정스러운 마음을 달래주지 않겠어? 음악을 듣잖아요. 그러면 가사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절절하게 애원하는 그 뭔가가 그냥 처음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첫 번째 추천해드릴 곡은 92년도에 발표한 그 유명한 엘릭 클랩턴의 언플러그드 앨범에 수록된 레일라를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쉽게 얘기해서 락의 느낌이 쭉 빠지고 브루스 느낌이 더 이렇게 강조가 된 언플러그드. 그러니까 90년대는 사실 그 언플러그드라는 단어가 이 팝을 갖다 완전히 지배했던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하여튼 모든 락 밴드들이 그러니까 락 그럼 뭐 엘렉트릭이라는 게 기본인데 락에서 그 엘렉트릭을 빼고 다 어쿠스틱으로 그 MTV가 크게 이제 폭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폭발하면서 자우전 이 언플러그드 앨범 안 낸 가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렇죠. 근데 이 언플러그드 앨범 중에서 손꼽히는 게 몇 개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 엘릭 클랩턴의 언플러그드예요.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라이브 앨범이라고 하죠. 수도 없이 많은 언플러그드 앨범들이 있는데 가수들이 냈는데 그 언플러그드 앨범 중에서 정말 최고의 언플러그드 앨범이 뭐야? 그러면 널바나도 굉장히 정말 대단하죠. 라디오헤드 것도 뭐 이렇게 세 개를 저는 꼽는데 최고의 언플러그드 앨범입니다. 그래서 이 레일라로
특히 레일라 많이 듣다고 보면은 이 브루스에 대한 이런 그 느낌이 이렇게 젖어들게 돼 있어요. 이때 사용한 어쿠스틱 기타가 음. 나중에 경매에서 10억이 넘게 팔렸다고. 오. 그 앨범 자켓에 있는 그 마틴사 어쿠스틱 기타라고 하는데 에릭 클랩튼이 연주하면서 정말 내가 쥐어본 어쿠스틱 기타 중에 최고라고 했다. 뭐 그런 뒷이야기가 엄청 많은 앨범이죠. 자, 이제 세 곡을 갖다 소개해드리겠는데 이 세 곡은 요즘 말로 제 내피셜로 정한 세 곡이에요. 어떤 세 곡이냐면 일렉트릭 블루스맨 3명입니다. 그러니까 브루스를 갖다 얘기할 때 그냥 초기 브루스 그러면 어쿠스틱 블루스예요. 델타 블루스라고 하는 줄은 물론 스틸 줄이에요. 델타 브루스의 어쿠스틱 기타들도. 근데 델타 브루스는 어쿠스틱 블루스라고 그러고 시카고 블루스를 갖다가 일렉트릭 블루스라고 해요. 그렇대요. 1910년대부터 그 미시시피강 하류에 있는 목화 농장에서 일하던 아프로 아메리칸들이 도시로 가는 거예요. 기계화 때문에 이제 일손이 남아돌고 그러니까 일할 데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도시로 유입되는데 미시시피강을 따라서 상류로 올라가면 거기 이제 시카고가 있죠. 그래서 시카고에 정말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갖고 시카고가 정말 그 대공황식이 1930년대 그쯤에는 뭐 미국 최대의 도시였었잖아요. 1920년대엔 재즈 뮤지션들도 다 시카고 그렇지. 쪽으로 올라갔다가 뉴욕으로 또 세고 그랬죠. 그 뉴욕의 민턴스 플레이하우스가 재즈의 메카라고 그러면 시카고는 카튼 클럽 아주 유명하죠. 시카고에서 발흥된 일렉트릭 브루스가 우리가 그냥 흔히 블루스 그러면은 초기 브루스로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일렉트릭 블루스의 제가 얘기하는 3대장.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머디 워터스입니다. 시카고 브루스, 일렉트릭 블루스를 얘기할 때 머디 워터스를 갖다가 빼놓을 수가 없어요. 넘버원맨, 아이들레드 고 블라인드 얘기하면서 캐딜락 레코드라는 그 영화의 모티브가 된 레코드 회사가 체스 레코드다. 머디 워터스가 바로 그 체스 레코드의 앨범을 내면서 정말 브루스를 시카고 브루스를 갖다가 미국 대중음악에 접목시킨 그런 계기가 됐었죠. 첫 번째 소개할 곡 저는 매니시보이를 갖다가 골랐어요. 제가 80년대 초반에 음악 잡지사 기자를 했는데 그때 롤링스톤즈 이런 잡지에서 이렇게 뭘 음악을 갖다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음반을 갖다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롯데 호텔 맞은편에 그때 미국 문화원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냥 신분증만 있으면 누구나 가서 2층 올라가면 영화랑 음악을 열람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음악이 어떤 음악이냐면 재즈 원형에 관한 거, 브루스 원형에 관한 거. 그러니까 미국 국회 도서관 자료들을 거의 들을 수가 있어요. 신청을 해서도 들을 수 있고 없으면 신청을 하면 미국에서 날라와요. 그때 정말 깜짝 놀랐죠. 지금도 보면 그때 그랬어. 그럴 정도로 한국에 있는 미국 문화원의 자료가 없으면 미국에서 가져다가 대여를 해줘요. 들을 수 있게 해주고. 그때 음악을 갖다 좀 많이 들었는데 그때 머디 워터스의 음악도 있었고 이제 제가 맨 마지막에 소개할 가수의 음악은 그때 처음 들은 건데 그 41년에 앨런 로맥스라는 인물이 참 그 미국 대중음악의 성각자죠. 우리나라에 그런 작업을 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 소리를 찾아서 지방마다 다니면서 그 동네에서 이어져 오는 그 옛 음악 민요들 갖다가 수록해 갖고 MBC에서 그 작업을 했어요. 그게 이제 최상일 PD라는 양반이 그걸 했는데 그런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산업화가 되고 그런 전통이 사라지려고 하니까 앨런 로맥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미국 의회도서관에 지원을 받아가지고선 그 미국 전역에 그런 음악들을 갖다가 다 녹음을 해놨어요. 그때 미시시피 브루스를 녹취하면서 머디 워터스가 거기에 끼게 돼요. 그러니까 이 머디 워터스라는 인물이 그 전통 브루스의 맥을 이은 전수자죠.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델타에서 막 고생하면서 뭐 트랙터 몰고 뭐 이랬대요. 트랙터를 몰고 남는 시간에는 노래를 했대요. 큰 그 농장 가운데 이렇게 뭐 원두막 같은데 이런 데다가 무대를 만들어 놓고선 연주를 하면 와서 듣고 거기서 뭐 이렇게 음료 해갖고서 음료 팔고 뭐 이래갖고선 그런 일을 했대요. 그래갖고선 시카고로 넘어와서 펍 다니면서 이제 노래를 했죠. 근데 노래를 하는데 어쿠스틱으로 소리가 안 들리는 거야. 이게 어떻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기타를 일렉트릭 기타를 갖다 그때 구입을 했대요. 먹고 살려고. 그래서 일렉트릭 기타를 가지고 연주를 시작한 게 일렉트릭 블루스의 시작이다. 그래서 이 머디 워터스의
매니시 보이. 저는 나이가 이제 박 작가님보다 한 세대 뒤니까 저는 이거를 레드 제플린을 좋아하는데 레드 제플린 4집 있잖아요. 그 4집의 블랙독이라는 노래가 블랙독. 존 폴 존스가 그 베이시스트 존 폴 존스가 이 앨범 머디 워터스의 일렉트릭 머드라는 앨범을 듣고 착안을 해갖고 많은 부분을 영향을 받아서 레드 제플린 음악이 나왔다. 또 머디 워터스 하면은 또 롤링 스톤스가 아주 그냥 그렇지, 이렇게 하늘처럼. 모시는 그런 뮤지션이죠. 예. 이 머디 워터스 소개가 길어지는데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아이드레드 고 브라인드를 갖다 소개하면서 베스 핫이랑 제프 웨이기랑 연주하는 케네디 홀 공연 라이브 소개해드린 적 있잖아요. 그때 그게 버디 가이를 위한 헌정 공연이었잖아요. 버디 가이가 이 머디 워터스 밴드의 멤버였어요. 기타리스트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죠. 머디 워터스의 위상이 어떤지. 그 의미 있는 곡이에요. 그리고 이 앨범은 블루스라기보다는 어쩌면 굉장히 사이키델릭 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앨범에서 머디 워터스가 기타를 안 치고 하모니카랑 보컬만 하는데 엄청난 락이에요. 블루스, 락, 뭐 재즈 뭐 이걸 나눈다기보다는 이렇게 섞여서 이렇게 음악이 발전해 오는 그 과정에 그러니까 좀 머디 워터스가 나이 먹고 낸 앨범이니까 락이라는 게 어떻게 시작이 됐냐고 얘기를 하면 미국에서 락큰롤이 시작이 되고 그게 영국으로 넘어가서 영국 밴드들이 락큰롤에 브루스를 더 입혀가지고 그게 락 60년대 말에는 또 재즈도 거기다 입히고 락이 됐다. 이게 정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롤링스톤즈니 뭐 애니멀즈니 엘리 크랩톤이니 하여튼 60년대 70년대 락 밴드들은 그냥 브루스의 신봉자들이에요. 그렇죠. 레드 제플린도 초기 음악에는 다 블루스를 한두 곡씩은 넣었으니까. 예.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곡 길게 매니시 보이 남자 같은 소년. 이것도 아주 슬픈 얘기가 뭐냐면 아프로 아메리칸들을 미국의 백인들이 맨이라고 그런 적이 없대요. 남자를 늘 보이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이 곡 제목이 I'm a man 가로 열고 매니시 보이 바로 닫고죠. 오케이. 예. 그런 슬픈 이야기가 담긴 제목입니다. 네. 두 번째 곡입니다. 하울링 울프. 하울링 울프. 제일 큰 형이죠. 그러니까 울부짖는 늑대. 소개해드릴 곡은 스모크스택 라이팅이라고 엘리 크랩톤이 제일 사랑했던 곡 중 하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야드버즈라고 전설의 락그룹이 있습니다. 엘리 크랩톤, 지미 페이지, 제프 웨기 기타리스트로 활동했던 밴드예요. 이 대단한 기타리스트 3명이 활동했던 밴드. 뭐 이것만으로 야드버즈는 뭐 더 이상 소개할 필요가 없지요. 데뷔 앨범에 스모크스택 라이팅 5분 한 32초짜리 버전을 데뷔 앨범에다가 넣었어요. 그런데 이 야드버즈가 공연할 때는 30분짜리가 있었대요. 전 30분짜리 못 들어봤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확장성이 굉장히 뛰어나고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즐거울 수도 있어요. 스모크스택 라이팅이 뭐냐면 옛날蒸기기관차가 지나가면 굴뚝에서 타지 않은 재가 이렇게 피어 올랐대요. 연기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밤에 보면 불꽃도 막 올라왔대요. 그걸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해하는 정서인데 시골에서 기차가 가면 손을 막 흔들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나도 도시로 가봤으면 저 기차를 타고. 근데 그걸 이해를 갖다가 하거든요. 근데 그 정서랑 똑같은 그런 내용의 가사예요. 아주 힘든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딱 보니까 기차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거기 번개가 친다고 그랬어요. 불빛이 반짝반짝거리고 하는 걸 보면서 기차에 멈춰라. 나를 태워주지 않겠니? 이러면서 우하고 울부짖는 소리가 뒤에 이렇게 들려요. 일렉트릭 브루스 곡 중에서 브루스의 그 맛이 제일 많이 느껴지는 곡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곡이에요. 1910년생이고 76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번에 소개하려고 하울링 울프의 본명을 처음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울링 울프고 여태까지도 그냥 하울링 울프 그러면 다 알았잖아. 근데 이름이 체스터 아더 버넷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사실 이 이름으로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하울링 울프. 이 별명이 그 이름처럼 얘기되는 뮤지션이죠. 브루스를 갖다 잘 모르셔도 저 안에서부터 이렇게 뭐 우리를 갖다 이렇게 끌어당기는 그런 정서가 있는 곡이에요. 저는 아주 최고 중에 최고의 곡으로 꼽는 곡입니다. 브루스 3대장, 일렉트릭 브루스 3대장 중 세 번째. 정말 대단한 브루스맨이 있습니다. 존 리 후커. 소개해드릴 곡은 붐붐이라는 곡이에요. 67년에 얼반 블루스라는 앨범에 수록이 돼 있는데 이게 녹음되기는 61년에 녹음이 됐대요. 이 곡이야말로 가장 대중적인 일렉트릭 블루스 곡 중
하나인데 뭐냐면 롤링스톤즈도 앨범으로 냈고 하우스 오브 더 라이징 선이라는 곡 아실 거예요. 팝밴드는 애니멀스. 이 애니멀스 히트곡 중에 하나가 이 붐붐이에요. 이 곡의 작곡가가 존 후커고 소위 말하는 블루스의 스탠다드. 그리고 앞서 소개해드린 두 곡은 그 전통 블루스에서 이렇게 좀 차용해 오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존 후커의 붐붐은 그냥 새롭게 작곡된 뭐 팝의 표준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듣는 곡이에요. 단음 연주에 그러니까 폴리음이 대개 이제 폴리음을 써요. 한 번 잡을 때 여러 가지 사운드를 합쳐서 이렇게 내는데 존 후커의 붐붐은 이 단음이에요. 그래갖고선 심플해.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쫙 와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쿠스틱 블루스의 그런 맛들이 아주 그냥 많이 이 곡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소위 이분은 90년대까지 왕성하게 활동하셨으니까 21년에 돌아가셨습니다. 2001년에 돌아가신 것 같은데 외모 이 간지가 아주 끝내주죠. 예. 목소리 개성 있고 말씀하신 대로 사운드도 굉장히 심플하고 미니멀하고 예. 정말 전통 블루스와 가장 가까운 일렉트릭 블루스 뭐 이렇게 소개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급하게 레일라와 퓨전 블루스 레일라와 그리고 전통 블루스에서 파생된 우리 팝에 가까운 일렉트릭 블루스 3대장 세 곡을 갖다가 네. 소개를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